자, 여러분, 아마 강의가 조금 길어지면서 요게 두 번째 강의로 좀 넘어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어서 일단 설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 배울 건 역과 대우예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역하고 대우가 뭔지 차례대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명제의 역. 자, 역은 말 그대로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이 서로 뒤바뀌는 걸 그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거의 역은 Q이면 P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X가 뭐 4의 배수이면 이 x는 16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 있었잖아요 아까. 자, 그러면 얘가 기본 명제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은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6의 배수이면 x가 4의 배수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쉽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우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대우는 여러분 대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면 이거의 대우는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옵니다. 이렇게 대각선의 자리로 올 건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부정을 시켜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다 요렇게. 이게 바로 이 명제의 대우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용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말 그대로 얘도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처럼 그냥 가정과 결론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부정을 시키면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데요. 이 명제와 대우는요, 그 결과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은 사실 관련이 없거든요.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때그때 봐야 하지만, 자,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대우도 그대로 참입니다. 자, 그럼 또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이렇게 명제와 대우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용할 거고 자주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어떠한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이고요. 어떠한 명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대우도 그대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명제의 그 대우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역은 결과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P면 not Q에다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래요. 뭐가?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우를 만들어 볼까요? 대우는 요렇게 올 거라고요. 근데 부정을 시켜서 not Q의 부정이니까 그대로 Q이면 뭐다? not P다. 이것도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not P면 not Q에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 될 거라는 거죠. 대우를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올 건데 부정을 시켜서 Q면 P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여러분.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여러분 일단 자, 요렇게 참이면은요. 자,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화살표가 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충분하니까 줄 거고요. 필요하니까 받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외워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지금 P가 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충분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P가 여기서 충분 조건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Q는 받고 있죠. 화살표로. 그쵸? 그래서 필요하니까 받을 거니까 우리가 Q를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인계 뭐 충분 조건이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화살표 방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자, 얘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얘가 주고 있는 거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만약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얘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보자고요. 얘가 바로 무슨 조건이 돼요? 그렇죠. 얘가 바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배운 거 집합관계도 한번 연결지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있으니까 집합관계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x는 지금 1이고 얘는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얘가 더 크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그럼 뭐가 충분 조건이고 뭐가 필요 조건이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서대로 가주면 돼요. 자, 요렇게 성립을 한다면 방패가 이렇게 막았다는 건 꼭지점끼리 붙이시면 됩니다. 요렇게 화살표가 쌌을 거고, 그쵸? 아,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쌓였으니까 얘가 무슨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고 얘가 무슨 조건이구나,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가시면 됩니다. 집합 기호를 보고 바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찾아내는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합 조건을 보고 화살표를 맞게끔 싸서 주고 있으면 충분 조건, 받고 있으면 필요 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 봐봐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은 말 그대로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도 성립을 하고 요렇게 화살표도 성립을 해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서로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x가 0이래요. 지금 p는. 그 다음에 q는 x제곱은 0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px는 0이고 x제곱이 0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건 바로 뭐밖에 없어요. 그쵸? 얘도 0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하고 서로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보면 x가 0이면 x제곱이 0이다. 성립하죠? 그 다음에 x제곱이 0이면 x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화살표로 봐도 서로 성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로서 집합으로 본다고 해도 얘도 x는 0밖에 안 되고 얘도 x는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지금 같잖아요. 그쵸? 이럴 때 두 개가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명제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필요 충분 조건까지 쭉 배웠거든요.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뒤에 명제 조금 더 남았어요. 명제는 좀 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우리 뒤에 단어도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